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시간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 GPT 시간 이어갈 텐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뭐 전 타임에 LK99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초전도 초전도체 이제 얘기하고 싶었는데 뺏겨서 좀 더 핫한 이슈로 갖고 와봤습니다. 더 핫한 이슈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단지 그리고 관련 법 이걸 한번 오늘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가 맞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법. 쌤이랑 같이 알면 또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산업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도 있고 또 하나만 더 한다면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등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 인프라 인력 등 같은 것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하는 법안이 사실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관련된 법이 담겨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관련해가지고 육성을 할 뿐더러 이제 뭐 그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정확한 정식 명칭은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와, 어렵네요, 길고. 근데 이 제목에서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고 특별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익숙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게 2022년 1월에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6개월이 지난 2022년 7월 정도에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한 법이다.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네. 관련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뭘까요, 쌤? 일단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요. 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이제 특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제 뭐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 아니면 반도체가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요, 관련 품목 수급을 조정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인허가를 특례해 준다든지 혹은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민원 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든지 펀드를 조성해 주거나 아니면 세액공제 같은 것들도 지원해 주는 패키지 지원 사업이다. 이 법이기 이전에 앞서서 뭔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규모 사업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예타 조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해주거나 혹은 진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법안입니다. 네, 작년에 이 법이 시행이 됐으면 이미 단지가 조성이 됐겠네요. 지정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그 포인트가 사실은 이제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뭐 이게 굉장히 좀 핫한 이슈다 보니까 지자체들에서 너도나도 지원을 했어요. 다 하고 싶겠죠. 이게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유치를 하면은 이제 일자리도 좀 생기고 뭔가 계속해서 이뤄낼 수 있는 생산적인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9군데의 지자체가 이걸 신청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 성공할 수는 없었겠죠. 아쉽게도 수도권 1곳과 지방 6곳, 총 7곳이 선정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선정되어 있는 각 지역마다 분야를 크게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딱 봐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 그래서 이 3가지로 나눠서 이제 지정된 장소 자체는 용인, 평택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미, 청주 그리고 우리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제 강민승 주무관이 계신 곳이죠. 포항 그리고 새만금, 울산, 천안, 아산. 이렇게까지 지정이 됐고요. 이 전체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민간 투자 금액만 보더라도요, 614조 원을 목표로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또 염두에 두고서는 또 이제 또 방송에 나오시지 않을까. 강민승 주무관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대로 바빠지시거나 힘들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쌤, 제가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보다 보니까 기억났어요. 작년에 제가 구미산단에 이 행사 발대식을 이렇게 진행하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 반도체 관련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 막 그 기대가 막 해가지고 산자부 장관이랑 여러 가지 구미시 국회의원, 도지사 막 이런 분들 와가지고 막 행사하고 박수 치고 막 산단분들 좋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던 단지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꾸려가지고 새로운 게 지정되는 경우도 생기나 봐요. 저도 이제 그게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네. 이제 뭐 기존 그러면 산단들은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네. 새롭게 또 지정되는 거 아니냐 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화 단지가 물리적으로 새 단지를 조성하는 건 아니고 네. 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 중에 있는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 지역 자체를 클러스터 개념으로 묶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취업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지역이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네. 사실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포항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울산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부활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강화된다, 더 예. 고도화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 좋은 건 알겠지만 우리 취준생들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나라에서 지정을 하고 그다음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네. 그럼 돈이 모이겠죠. 예. 돈이 모이는 곳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또 다시 선순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지원하시든지 간에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당장 5년 후, 10년 후에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것만큼 서글픈 건 없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일하고 싶지도 않으실 테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산업에서 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한 시대를 이끌어갈 지역을 미리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포항, 뭐 네. 하면 제철소, 예. 아니면 이제 울산 하면 자동차, 뭐 이런 고유 명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막 평택하면 반도체, 아우. 구미하면 반도체 소자 뭐 이런 것들이 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속한 일자리나 기업들도 같이 발전하고 상호 이제 보완적인 어떻게 보면은 삼성에서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재료들 같은 것들도 옆에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망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포항하면 제철소, 울산하면 자동차 이런 거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웠고 막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뭐 평택하면 메모리 반도체, 뭐 구미하면은 반도체 소자, 뭐 청주하면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일자리도 점점 더 많아지겠어요, 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발표가 난 이후에 정말로 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또 찾아봤는데 네. 중국에서 굉장히 여기를 많이 눈독 들이고 있더라고요. 오, 중국에서? 네, 특히나 한국의 배터리 공장 관련해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2차 전지 업체를 위한 응급제, 양극재를 생산할 라인에 5조를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5조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고 보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나라에서 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핫하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전구체 전문 기업인 CNGR이랑 같이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해요. 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 한국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에너지 기업 롱 바이커지가요. 네. 연간 8만 톤의 전구체를 생산 가능한 이제 공장을 한국에 짓겠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한국 정부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다라고 또 보도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거린메이와 배터리 소재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를 또 발표하기도 했고 LG화학도 중국의 화유 코발트랑 생산 라인을 짓기로 했다라는 와.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생산 라인들이 우리나라에 생기고 합작 투자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또 진출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국이 엄청나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도 하고 생산 설비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합작 회사도 만들고요. 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카더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오자면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가장 지배적이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네. 그리고 또 중국과의 그 미묘한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전기차 규제 같은 거, 배터리 네. 규제 같은 거를 중국에다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중국이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다 수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메이드 인 코리아지 않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렇죠. 마데 인 차이나가 아니라
마드인 코리아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수월하겠네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FTA 같은 경우에도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부분에서도 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 장악에 조금 더 한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 더 지배적이다. 저도 근데 그 의견에는 거의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주고 투자해주고 하면은 나쁠 거 없잖아요.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다 좋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가 있다는 건 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라 전체적으로 봐도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 살짝 아쉬운 부분은요. 민간 투자액이 이제 목표가 614조 원이라고 어마어마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90%가 넘는 562조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용인 평택이 그 모든 금액들 중에 한 500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 정말요? 그쵸. 지금 90% 이상을 평택 그쪽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인 평택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강미승 주무관님이 계신 포항복지플러스센터의 포항은 12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또 비교해보면은 왜 우리는 조금 더 적냐 목표액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 자체 발표하려는 특화단지를 추구린 가장 큰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균형 잡힌 지방도 같이 성장하자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지정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지역 균형을 위해서라도 조금 다른 부분들도 함께 발전하거나 이 목표 수치를 좀 더 올리거나 아니면 다 같이 또 성장할 수 있는 뭔가 클러스터를 좀 더 크게 만든다든지 하는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민간 투자 목표액이 614조 원이었고 그중에서 562조가 용인 평택에 시중되어 있고 또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 아산에 보시면 17.2조 원의 투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많은 수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가 포항이고 나머지 뭐 새만금, 뭐 울산, 구미, 청주 막 이렇게 가는데 지금 보면 용인 평택과 천안 아산만 보면 거의 90%가 넘으니까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역 균형을 위해서라도 지방에 좀 투자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쌤, 이런 투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뭐 약간의 비판은 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용인 평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이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세계 1위 수성을 한다든지 시스템 점유율 반도체를 10% 이상 끌어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투자액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투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와 동시에 이렇게 많은 반도체들을 생산해내고 좀 집약적으로 하려면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소재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곳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구미에서 이제 웨이퍼 같은 것들을 세계 2위 시장으로 도약하게끔 만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구미의 웨이퍼, 기판, 그리고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공급 기지로서 하나로 특화되면요 두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구미에서 가져가서 이제 평택에서 만들고 더 발전시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하나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가 앞에 조금 비판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구조로 또 가져가지 않을까. 같이 가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구미, 용인, 평택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광물 가공, 양극재, 배터리셀, 그리고 재활용 이렇게 이어지는 사이클 구조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 지금 광물 가공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요. 양극재가 포항이었고 배터리셀이 청주, 울산 그리고 재활용이 새만금 다시.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가 다 이제 다 해서 발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닐까요? 이게 사실상 같이 사슬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새만금에서 광물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양극재로 포항 가져가서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셀로 만들어가지고 배터리를 써요. 근데 배터리도 수명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그걸 새만금으로 보내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소재를 다시 발굴해서 예. 다시 그걸 다시 또 포항으로 가져가서 양극재로 만들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을까요? 그렇죠. 와. 이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예. 이 국내 2차 전지 가치 사슬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뭐 굳이 이거를 뭐 폐 배터리를 외국으로 보낼 필요도 없이 그리고 반대로 뭐 광물들을 해외에서 가져올 필요도 없이 예. 계속 사이클을 돌게끔 만든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엄청나게 또 빅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요. 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들이 천안 아산에 거의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안 아산 중심으로 해서 이제 OLED를 넘어가지고 퀀텀 닷 네. 이제 이런 같은 차세대 무기관광 디스플레이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많은 집약적인 투자를 하고 초격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쌤, 근데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정말 핫한 키워드들은 맞는데요. 이거 다루지 않는 다른 단지들은 좀 소외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쉬운 소외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네. 것들도 또 아쉬움이 없게끔 예. 소부장 특화단지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같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소부장이요? 네, 소부장이 뭐예요, 쌤? 소부장이 이제 대부장이 반대말이 아니라 네.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아, 소재, 부품, 장비 줄여서 소부장.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소부장. 아,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단지들도 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또 다른 단지들도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조금 지정된 곳들이 몇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디 분야로 지정이 됐냐라고 한다면 미래차, 미래차. 그리고 바이오 분야. 바이오 다 핫한 것들이네요. 그렇죠. 이 이야. 소외받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예. 산업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요. 네. 광주, 대구, 충북 오송, 그리고 부산, 경기 안성 등 오. 이게 또 다른 분야들도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 되는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예. 전기차 모터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백신 제조용 바이오 원자재 생산 같은 것들도 이야. 분명히 필요로 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들도 함께 등장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전기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의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하는 것들을 외국에 너무 의지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 이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와. 좀 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규모 자체도요 절대 적지 않습니다. 네. 지금 민간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도 1조 9천억 원, 예.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1조 5천억 원, 그리고 충북의 오송 같은 경우에도 1조 6천억 원 정도. 와. 그래서 소부장 자체만 토탈로 보더라도 예. 6조 한 7천억 원 정도 아.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예.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보다는 좀 적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네. 여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고부가 네. 가치 산업이면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눈여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분야도 산업이 쑥쑥 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쌤,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우리가 금세 접할 수 있는,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그럼에도 매일 챙겨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아니요. 한번 매일 챙겨보셔야 돼요. 아, 우리 취업 GPT 시간 꼭 챙겨보셔야 돼요. 챙겨보세요. 알겠죠? 조만간에 이름 일주일에 한 바꿀 수도 번이니까. 있어요. 취업 GPT가 아니라 LK99로 이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도 보고 싶고 아니면 평소에 지나가면서 오다 가다 챙겨보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어요. 예.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 저 기억나요. 쌤이 그때 산소통이었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줄여서 산소통! 산소통이라고 이제 검색해지다가 치기만 하셔도 바로 네. 뜨거든요. 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정책적인 이슈를 예. 너무 멀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취준생 입장에서는 네. 기업 이슈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기업 이슈는 일단 1차적으로 정책 이슈와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국가도요, 결국에는 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기관들에서 나오는 정보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최신 정책 이슈부터 시작해서요. 예. 아니면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도. 네. 특히 저 같은 문도리드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반도체가 뭔지, 시스템 예. 메모리 반도체가 뭔지,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알아봐야죠, 이제 차츰. 근데 네. 알아야지 예. 여러분들이 진짜 그 기업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소통 통해서 여러 가지 최신 정책 이슈부터 새로운 기술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취업 GPT 시간과 더불어서 자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쌤 혹시 오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덧붙여 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은 일자리들이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만 집약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도 서울에 취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라든지 욕심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화하고 싶은 그 분야가 어떤 지역에 설정되는지를 보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집을 얻고 어디서 결혼해야 될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미래 계획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첨단 산업적 단지 조성이 이제 기업들과의 이슈도 맞물릴 것 같고 앞으로의 일거리와 먹거리에 대해서도 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의 이제 미래 계획까지 세울 수 있겠네요. 같이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멀리 봐야 단순히 돼요. 예. 그냥 취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40살, 50살, 60살까지 일할 곳을 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 이런 미래까지도 생각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